당신의 무심한 한마디가 오늘 한 어르신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시간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려집니다.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더욱 섬세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어르신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동시에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는 대화, 길에서 마주친 이웃과 주고받는 안부. 말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그 의미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 건넨 말은 더욱 깊이 각인됩니다. 그들의 인생 경험이 깊을수록 말의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어떤 말에 상처받을까요? 어떤 무심한 한마디가 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까요?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요즘 기계 사용법을 몇 번이나 알려드려야 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려고 하세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질문이나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들의 가슴에는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말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몫으로 일하며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십 년간 나무를 다듬고 깎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작은 목공방에서 취미 삼아 나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손자의 친구들은 김 할아버지의 작품을 구경하다가 한 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로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대요.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평생의 기술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구나. 내가 평생 쌓아온 솜씨가 기계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인가. 내 삶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목공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평생의 열정을 식게 만든 것입니다. 말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최근에 어르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르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 급변하는 사회 환경,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어르신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장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용어와 표현들은 어르신들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게 대화에 단절이 생기면 무심한 말들이 더 쉽게 상처가 됩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할아버지,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68세입니다. 은퇴 후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할아버지 나이에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이 할아버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할아버지는 더 활기차게 운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운동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어르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방울의 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의 지속적인 압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을 울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독설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무시와 소외의 경험들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기계 사용이 서툴러 종종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엄마, 이거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항상 같은 질문만 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반복될 때마다 박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움츠러듭니다. 질문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심한 말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단절, 대화의 장벽, 그리고 깊어지는 외로움. 당신은 어르신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귀찮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꾸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구에서는 천천히 알려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설명할 때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한 청년은 자신의 할머니에게 매번 새롭게 설명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버튼은 전화를 거는 버튼이에요. 천천히 눌러보세요. 잘 안 되시면 언제든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런 태도는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워줍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을 겪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모든 바람을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강인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무심한 말은 그들의 마음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저녁, 가족 모임에서의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웃음소리, 음식 냄새,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할아버지가 예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 가족 중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벌써 10번은 들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중단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감, 가치, 그리고 기억의 의미가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일까요? 아마도 그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인생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지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받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존중과 무시, 인정과 부정, 사랑과 상처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연꽃의 지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값진 지혜가 피어납니다. 어르신들은 그 지혜의 연꽃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연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흙만 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겉모습, 느려진 동작, 새로운 것에 대한 서투름,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무심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무심한 한마디가 어떤 지혜의 연꽃을 시들게 만들었을지. 시간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강물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은 미래에 당신이 듣게 될 말의 거울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미래의 당신을 위로할 수도,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무심한 한마디가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로 어르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상처의 깊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의 옷깃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옷깃이 흔들리듯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 소통에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와 같은 배려의 말보다는 빨리 하세요. 왜 그것도 모르세요? 와 같은 재촉과 질책의 말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올해 75세로 평생을 시골 학교 교사로 지내셨습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는 점점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손주들이 할머니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할머니, 또 시작이네. 저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말들이 속삭임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전해질 때, 이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무심한 한마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존경받던 교사가 이제는 가족 안에서조차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이명숙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일상에서 무시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존재감을 무시당할 때라고 응답했습니다. 존재감을 무시당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상처입니다. 그것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무심한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온 만큼 더 깊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와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두는 사회에 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옛 방식을 고수하는 어르신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무심한 말로 표출됩니다. 할머니, 그냥 내가 할게요. 할머니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할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들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해치는 말들입니다. 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그것은 어르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어떤 고장난 물건이라도 고쳐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손이 예전같이 민첩하지 않게 되었고 시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세요. 내가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아버지가 만지면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아들은 단지 새 선풍기를 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에게 그 말은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집안의 고장난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고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이야기가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 작은 노력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밝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로당 말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 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대 간의 대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경로당 이용률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말씨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특히 상처 주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용사로 일하셨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할머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70세에 미용실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은퇴 후 최할머니는 집에서 가족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머리를 다듬어주던 중 손이 많이 떨려서 조금 삐뚤어지게 잘랐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 손 떨려서 제 머리 엉망이 됐잖아요.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보다. 표면적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날 밤 최할머니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던 기술을 잃어가는 것도 슬픈데 사랑하는 손녀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무심한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을 부정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말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 사회적 역할,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까지.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작은 무시나 거부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운 질문을 확인시켜주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어르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할망 이야기 날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매달 보름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된 행사였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담긴 지혜와 재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큰 기쁨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 어르신들에게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은 어르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버릇을 고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존중의 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동진 할아버지는 8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나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제 쉬셔도 되는데.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요. 무심한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대답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말. 그것이 바로 어르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한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이 어르신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매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 모두는 그 물결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는 내일의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미래의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83세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김 할머니에게 젊은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물어봐 준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일했던 이야기, 학생들과의 추억, 남편과의 첫 만남,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급한 일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한 사람의 삶을 밝게 만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그 씨앗이 꽃으로 피어날지 가시로 자랄지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들입니다.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너무 느리세요. 할머니, 그 이야기는 이제 지겹게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할머니 인생은 다 사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방해만 돼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어르신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조언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우리 가족의 큰 힘이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 중 한 분입니다. 그는 82세의 고령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말년에 영조는 젊은 신하들로부터 은퇴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폐하의 연세가 높으시니 이제 세자에게 양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월은 더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준다. 영조의 말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느린 움직임 뒤에는 더 깊은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교훈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깊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한 자원봉사 단체에서는 천천히 듣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듣자는 취지입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지루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할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깊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친밀함이 때로는 무례함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오정훈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다에서 일하신 어부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을 부양했고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아버지는 종종 바다로 나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로 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지 마세요.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위험하기만 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다는 내 인생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것마저 빼앗기니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무심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생명력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야기의 과정 자체가 어르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와 같은 질문은 어르신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넷째, 어르신의 반복되는 이야기에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르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르신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몸이 느려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느려진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페이스에 맞춰 대화하고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말하십시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효를 중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효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봉양만이 효가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특히 말로 표현하는 효가 중요합니다. 어르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의 표현, 감사의 인사.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100이 있어도 부족하고 자식에게 정성 쏟는 부모 하나면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희생에 비해 너무 작은 존중과 배려를 돌려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한 한마디가 어르신을 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는 어르신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중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학생의 진심 어린 표정에 장바구니를 넘겨주셨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학생은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상은 어땠어요?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하시던 할머니가
점점 이야기를 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학생. 오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단 몇 분의 대화가 한 어르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지금 당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노인을 울게 만든다면 진심 어린 한마디는 노인을 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실 건가요? 그 선택이 한 사람의 하루를, 한 달을, 혹은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 선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곧 미래의 우리가 대우받게 될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르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존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